강주 대성학원 수학 강사 이영기입니다. 우선 많은 변화와 어려운 시국 속에 치러진 6평,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단 말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번 6평 많은 기대 속에서, 아니 많은 긴장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시험이 치러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모든 입시기관, 모든 선생님, 모든 수험생들 느끼는 거는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공통 과목 수원 수투 난이도 상승. 두 번째, 선택 과목 난이도 조절. 자,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 선택 과목이 도입되는 첫 번째 시기가 되다 보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유리하고 불리한 게 정해져 버리면 아무래도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택 과목은 난이도가 올해 6평처럼 유지가 된다고 보면 수원 수투의 난이도의 상승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난이도 조절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우선 15, 21, 22번. 기존에 있었던 기출문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좀 더 낯선 환경을 만들어주는 낯선 사고 능력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풀이와 이분들이 원하는 또 다른 풀이, 그 두 가지의 풀이를 놓고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원 수투 난이도의 상승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이 그 세 문제를 뺀 나머지 문제에서의 계산 실수는 엄청난 타격을 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계산 실수가 이번 수능의 실패를 좌우할 수 있는 큰 키를 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낯선 문제가 개수가 많아지다 보면 시간 낭비. 특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15, 22, 21, 29, 32 예전처럼 딱 30번, 21번 이건 킬러야. 뭔가 정해진 게 아니고 15, 21, 22, 29, 32 어떤 문제가 나한테 맞고 어떤 문제의 난이도가 더 높고 낮음이 아직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라는 차원은 뭐냐면 15번을 못 풀어도 22번을 풀 수 있는 거고 22번을 못 풀어도 30번을 풀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1번부터 30번까지의 가는 시간 조절. 어떻게 보면 가장 학습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학통, 이번 6평 역대급으로 쉬웠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십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선은 6평은 전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난이도를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통은 어느 정도 이 선에서 조금 위아래, 그러니까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는 아닐 것 같고 한 문제 정도에서 위아래에 조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미적분 29, 30 예전에,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난이도 조절이라는 것은 과거 선배들이 봤던 시험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다 낮다를 비교하는 거지 이게 기준치가 아직은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작년이랑 재작년을 봤을 때 미적분의 난이도 29번, 30번보다는 훨씬 쉬웠다는 건 보편적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디까지나 난이도는 개인차가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고요. 이제 문제는 기하입니다. 왜? 새로 도입된 새로운 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하는 아직은 6평 갖고 난이도를 선택하고 어떻게 유지가 될 거다. 아직은 모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왜? 좀 더 7월, 9월 좀 더 지켜본 후에 왜? 새로 도입된 단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저희가 이제 좀 더 지켜본 상황에서 난이도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시험은 끝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6평. 6평, 아직은 6평입니다. 그죠? 왜? 전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제 생각입니다. 그죠? 어디까지 제 생각인데, 그럼 이렇게 수원, 수투의 난이도의 상승이 됐대요. 그리고 낯선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대요. 그럼 이제 우리의 수학 과목의 최대의 딜레마. 정독이냐? 다독이냐? 자, 그럼 어디까지나 체제가 바뀌었을 때 가장 선호하는 것은 다독입니다. 왜? 이번에도 유평에도 똑같이 나왔던 것처럼 뭔가 낯선 문제, 특히 우리한테 또 다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진짜 다양한 유형을 통해서 사고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답지를 바로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왜 이렇게 냈을 거라는 그 사고, 논리적인 추론 꼭 한 두세 문제씩, 그러니까 하루에 꼭 두세 문제 정도는 그런 추론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중하 학습 전략 세우기인데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의 학습 전략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3월달 결과에 의하면 가장 궁금한 거죠. 학통을 선택한 비율이 60%, 미적분을 선택한 비율이 33%, 그 다음에 기하를 선택한 애들이 5.8%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6평하고 9평 수능 때인데 조금의 변화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면 이 체제가 유지가 될 텐데, 그럼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죠? 3월은 학통을 선택한 애들이 평균이 30점입니다. 3월 결과가.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이 50점입니다. 평균이. 무려 20점 차이가 나는 거죠. 20점은 생각보다 큰 점수 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게 만약에 수능에도 유지가 된다면 학통은 아무래도 쉬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타고난 것 같고요. 미적분은 지금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전략 세우라는 게 뭐냐면, 상위권은 미적분 기준으로 갈게요. 82점의 1등급보다 85점의 1등급이 유리할 것 같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한 건 아니지만 몇몇 친구들, 그러니까 재학생하고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재수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6평 수학에 각 학교에 만점 자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여학교도 마찬가지고 남학교도 마찬가지고 만점자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보통 90점 넘는 친구들이 한 학교에 3, 4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현역 이야기입니다. 재수생, 그러니까 재학생 이야기고요. 재수생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잘한 바는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강남대성 시대인재 60%, 70%가 1등급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상위권 친구들은 진짜 앞으로도 더 다양한, 특히 파이널 모의고사 위주로 문제를 많이 풀어서 사고 능력을 키운 다음에 만점을 노릴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15, 21, 22, 29, 32 예전의 킬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나온다면 충분히 만점을 노릴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극상 우리 친구들은 만점을 노릴 수 있는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게 맞고요. 자, 중위권 친구들의 학습 전략. 가장 진폭이 큰 친구들이 중위권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느 정도만 조절이 되면 충분히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난이도에 한 문제, 두 문제 좀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좀 등급이 낮아질 수 있는 가장 진폭이 큰 친구들이 중위권입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6평의 난이도로만 나오고, 특히 미적분 기준 82점 1등급 도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분명히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일례로 82점 몇 문제의 여유가 생기죠? 4문제의 여유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 학습 전략이라는 게 교재 선택하고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6월 달부터 6평이 끝났기 때문에 수능 때까지 이제 1학기 때 공부했던 내용에 2학기 때 교재를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아무래도
중위권 친구들은 학습 전략이라는 게 우리 이제 말씀드리자면, 진짜 편하게 말씀드리자 그러면 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 말씀드리기 좀 표현이 좀 곤란하지만 뭔가 내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문제집을 선택을 해서 좀 더 깊이, 특히 수트에 대한 개념, 미적분의 개념, 수원의 다양한 사고,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분명히 중위권도 상위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 하위권 친구들. 자, 우리 하위권 친구들은 체제가 공통 과목의 선지 15문제, 단답형 문제, 선택 과목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하위권한테도 유리한 구조입니다. 왜? 1번부터 5번, 16번부터 19번, 23번부터 26, 7번. 충분히 단순 개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많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하위권 친구들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좀 더 공부하시면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은 모든 가능성이기 때문에 등급이 몇 등급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 건지는 수능이 끝나봐야 아는 구조입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하위권도 5등급, 6등급보다 4등급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본 개념, 특히 2번 기본 개념이라든지 조금 더 자기 교재에 맞는 선택을 하셔서 단순 계산, 특히 계산 실수하지 않는 부분만 조금 더 하셔도 한두 문제에 큰 영향이 미쳐지기 때문에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요. 6평은 모의고사일 뿐 수능이 아닙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6평 모의고사 보고 좀 안 좋은 말인데 좀 자해를 하면 신문에도 안 납니다. 수능. 우리는 수능입니다. 6평은 전범위가 아닙니다. 자, 전범위가 아니라는 것은 아직 어떻게 출제될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출제 범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6평은 단지 딱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수험생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 판단하는 거일 뿐 더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봤다 그래서 나태해지거나 좀 못 봤다 해서 의기소침해서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6평은 모의고사일 뿐 수능이 아닙니다. 최근에 유독 6평 후에 많은 학생들의 상담과 학부모님들의 전화로 문의가 많습니다. 자, 우리 재학생인데 70점대다. 과연 앞으로 공부를 하면 몇 점 정도 맞을 수 있겠냐? 선생님, 저는 84점입니다. 저는 60 몇 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자, 70점대, 60점대, 80점대, 90점대. 지금은 모의고사일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학생이 얼마만큼 문제 한 문제에 논리적으로 접근했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6평의 이 모의고사 문제를 맞았느냐 틀렸느냐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계산 실수해서 틀릴 수도 있고요. 찍어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연습 과정이기 때문에 자, 우리 학생들한테 주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딱 처음 6평 끝나고 만나면 시험 잘 봤니? 안 물어봅니다. 절대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았니? 이번 시험 실수하지 않았니? 자, 70점을 맞았는데 웃고 들어오는 친구가 있고요. 92점을 맞았는데 울고 들어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70점을 맞았는데 웃고 들어온 친구는 계산 실수를 하지 않고 자기가 완벽하게 풀어서 마친 문제들이 70점이랍니다. 92점을 맞고 들어오는 애는 두 문제를 실수해서 틀렸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모의고사, 만약에 이제 수능이면 상황이 좀 다르겠죠. 당연히 92.2가 웃을 거고 70.2는 울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은 연습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한 문제 한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논리적인 사고랑 앞으로의 내가 어떻게 공부할 건지 학습 전략을 세우는 가장 좋은 본보기일 뿐이라는 거죠. 왜? 어쨌든 그래도 평가원이 주최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출제할 거라는 예상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70점, 60점 상관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모의고사를 봐서 자기하고 이 문제하고의 다시 피드백을 한 다음에, 내가 뭐가 부족했고 뭐가 좀 더 뭔가를 더 채워야 되는지에 학습 전략을 세워서 지금부터 매달 한 문제씩만 더 맞추면 70점대는 분명히 100점에 가까워집니다. 그죠? 그러면 92점 맞은 친구는 계속 이렇게 울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친구는 계산 실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계산 실수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웃긴 말로 제가 뒤에서 시험 보고 있는데 쳐다보면서 너 이거 틀렸어, 알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계산 실수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에 대해서 학부모들 많이 여쭤보십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거를 대답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도 제가 이제 그 친구들, 부모님들한테 드리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학생이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너무 원본적인 대답일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시험, 기말고사가 됐던 또 다른 모의고사가 됐던 개인적으로 푸는 모의고사가 됐던 한두 번만 실수하지 않는 모의고사가 생기면 조금씩 그런 식으로 감을 찾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도 줄어드는 거지, 자기가 실수하지 않아야겠다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더 실수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많이 쌓아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유형, 이 다양한 유형이라는 게 많은 형태의 모의고사가 됐던, 이게 그냥 책이 됐던, 인간교재가 됐던, 시설, 사설, 책이 됐던, 어떤 책이 됐던지 간에 풀어보면서 사고를 늘리라는 게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 문제를 풀면서 자기 나름의 실수할 수 있는 키를 잡아내는 거죠. 그 포인트를.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내가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다른 형태. 그러니까 암산을 많이 해서 실수한다. 그러면 한 줄, 두 줄 더 쓰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100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습 과정에서 사고력을 늘리는 게 결코 다른 표현도 있겠지만 계산 실수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이제 160일 남았습니다. 그죠? 이제 160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자, 가장 제가 이제 보편적으로 했었을 때 이야기니까 주말에 단가를 해보면 미적분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 90분 수업으로 4개월 정도면 책이 끝납니다. 그러면 90분 수업으로 토요일, 일요일이면 3시간, 그러면 4주면 12시간. 진짜 산술적으로 이건 어디까지나 수학적인 계산으로 보면 이틀이면 미적분이 끝납니다. 그러면 160일, 80분을 끝낼 수 있는 구조죠. 단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건 어디까지나 수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앞으로 개선할 수 있고 더 발전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6평은 6평일 뿐입니다. 자, 거기에서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부족한 개념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키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할 건지에 학습 전략을 세우는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일 뿐이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자, 지금부터 달려가시면
또 다른 자기의 모습이 수능 후에는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